여러분이 어제 저녁 요리에 넣었던 그 양파, 혹시 잘못 먹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양파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단 10분만 다르게 준비했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20년 젊어질 수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평생 양파의 진짜 힘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양파의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양파 자르고 바로 팬에 넣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99%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도쿄대학 식품영양연구소에서 1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양파를 자른 직후와 10분 후의 영양성분 차이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른 즉시 사용한 양파는 건강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킨 양파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최대 300%까지 증가합니다. 알리신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마치 천연항생제처럼 작용합니다.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세포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잠깐 혹시 양파 껍질 버리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방금 버린 그 껍질이 실제로는 양파에서 가장 값진 부분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들어보세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30배에서 50배 많은 퀘르세틴이 들어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퀘르세틴이 뭐냐고요? 이 성분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뇌를 보호하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현저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참가자들의 경우 단기 기억력이 평균 25%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어요. 그럼 껍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직접 먹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육수를 낼 때 함께 넣거나 차로 우려 마시는 거예요. 양파 껍질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파 껍질 5개 분량을 깨끗이 씻어서 하루 정도 말려주세요. 그 다음 끓는 물 500ml에 말린 껍질을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이 차를 매일 한 잔씩 마시면 혈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맛이 좀 심심하다면 계피나 생강을 조금 넣어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양파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비밀 놓치지 마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양파의 활성 성분이 상호작용한다는 내용이에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양파를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소화효소 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거든요. 반대로 저녁 9시 이후에 생양파를 많이 먹으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양파의 황화합물이 각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제 양파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혈관 건강 볶음입니다. 먼저 양파 2개를 얇게 썰어주세요.
이때 양파를 세로가 아닌 가로로 써는 것이 중요해요. 가로로 썰면 세포벽이 더 많이 파괴되어서 유효 성분이 더 잘 나와요. 썬 양파를 15분 정도 공기 중에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그 다음 팬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두르고 중약불로 가열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강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온도는 양파의 유익한 성분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양파를 넣고 천천히 볶아주세요. 최소 10분에서 15분은 볶아야 해요. 양파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달콤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퀘르세틴이 지용성으로 변해서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양파즙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 양파즙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중에서 파는 양파즙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양파즙은 농축액이에요. 한 팩에 양파 서너 개 분량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좋은 성분만 농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파에 화합물도 함께 농축되는데 이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이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양파즙을 매일 2팩씩 몇 달간 마신 70대 어르신이 급성 신부전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례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파즙 대신 직접 만든 양파 우린 물을 드시는 걸 추천해요. 양파 한 개를 썰어서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농도도 적당하고 안전해요. 양파 보관법도 정말 중요해요.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통양파는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세요. 비닐봉지에 넣어두면 절대 안 돼요. 습기가 차서 썩기 쉬워져요. 자른 양파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고 이틀 안에 다 사용하세요. 자른 양파를 상온에 오래 두면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정말 빠르게 자라거든요. 지금까지 양파의 좋은 점들만 얘기했는데 사실 양파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특정 약물과 함께 먹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놓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양파는 천연 항응고 작용을 해요. 즉,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평상시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이에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이 양파를 많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뇌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생양파의 매운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생양파를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양파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를 체크해 보세요. 이제 양파의 효능을 더욱 높여주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이에요. 양파와 마늘을 함께 조리하면 황화합물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항균, 항염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두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돼요. 파스타나 스튜에 둘 다 넣어서 조리하면 정말 좋아요. 세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둘 다 십자화과 채소는 아니지만 함께 먹으면 해독 효과가 뛰어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양파와 꿀을 함께 오랫동안 섭취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일부 연구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좋지 않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또 양파를 고온에서 튀기는 것도 좋지 않아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이 부분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양파의 진짜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양파 활용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에는 양파 혈관 건강 볶음을 아침에 준비해서 점심에 드세요. 화요일에는 양파 껍질차를 오전 10시에 한 잔 마시시고요. 수요일에는 양파 마늘 조림을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목요일에는 양파 토마토 스튜를 따뜻하게 끓여서 저녁에 드세요. 금요일에는 양파 우린 물을 하루 종일 물 대신 조금씩 마시시고요. 토요일에는 양파 브로콜리 볶음을 점심 식사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해서 위장을 쉬게 해주세요.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양파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를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양을 줄여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계절별 양파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신양파가 나와요. 이때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매운맛이 덜하거든요. 여름에는 양파 우린 물을 차갑게 해서 드시면 더위 해소에 도움이 돼요. 가을에는 양파를 충분히 익혀서 따뜻한 요리로 드세요. 면역력 강화에 좋아요. 겨울에는 양파 껍질차를 뜨겁게 해서 드시면 몸이 따뜻해져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양파의 새로운 효능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양파 추출물이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프리바이오틱스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 미국의 한 연구팀은 양파의 특정 성분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진행 중이에요. 일본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방부제 개발도 활발해요. 이처럼 양파는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서 미래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드리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에요. 오늘 당장 해볼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집에 있는 양파 한 개를 썰어서 15분 기다려 보세요. 둘째,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셋째, 양파즙이 있다면 하루 섭취량을 반으로 줄이세요. 이번 주 안에 해볼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양파 껍질차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둘째, 양파를 천천히 볶는 요리를 해보세요. 셋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양파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보세요. 한 달 안에 해볼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양파 섭취를 일주일 플랜으로 체계화해 보세요. 둘째,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셋째, 가족들과 함께 올바른 양파 활용법을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25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파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기억하세요. 양파는 마법의 만능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늘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양파와 마늘을 함께 활용하는 더욱 강력한 방법들도 소개할 테니까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